앞에서 우리가 쿼션트 스페이스하고 이제 쿼션트 토폴로지와 관련된 내용, 이제 첫 번째 그 동영상 이제 제작 이후에 제가 이 노트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참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할 내용은 이제 saturated subset,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saturated open subset을 정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좀 더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한동안 쉬면서 제가 이 관련된 그 좀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정의가 이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용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앞 동영상에서 제가 이 쿼션트 스페이스 말고 어, 디컴포지션 스페이스,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 뭐, 그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더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것들에 대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다음 내용이 saturated subset인데요. 그 saturated subset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바로 지금 미리 decomposition space 또는 이제 identification space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기초적인 내용 좀 분명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책을 볼 때마다 이제 약간씩 정의가 약간씩 이제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조금 이제 서로 연관 지어서 좀 미리 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 참고했었던 책이 이제 학부 때 수업 들을 때 제 교재보다는 교재가 있긴 있었는데 교재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크리스 책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인데 네, 이제 먼크리스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이죠. 이 책은 뭐 한국에서도 많이 봤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대학원 때 그 교재로도 사용했었던 책입니다. 제가 수업 들을 때. 그다음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본 게 이제 윌리아드가 쓴 이제 제너럴 토폴로지. 예. 이걸 제일 많이 봤고 이제 이거 외로 제 학부 때 교재는 이제 제미군 아니었는데 스펠링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요 책, 아무래도 교재니까, 예, 참고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건지라고 하는, 정확히 이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건지. 이 분 이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학생한테 요 한번 발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 아마 이제 다른 민족의 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래서 이 책도 봤었고 그거 외로 이제 켈리나 그다음에 이제 브르바키 학회에서 나온 것도 좀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샴 시리즈. 샴 시리즈는 어 학부 강의할 때 좀 그때 가서 좀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샴 시리즈가 쉬우니까 그 책을 좀 많이 또 선호를 해서 샴 시리즈도 봤고 그다음에 요번에 좀 쉬면서 제가 그 러시아 수학자들이 또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토폴로지라고 구글링을 하니까 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그 이제 러시아 수학자들이 그래서 푸드미 이거 아마 이제 세테르푸르크인가 거기 러시아 학회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옛날에는 폼이었는데 폼이에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상트 페테르부르크 거기에
그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걸로 여하튼 러시아 수학자들이 이제 쓴 책인데 설명보다는 이제 문제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재로 사용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예, 나름대로 최근 이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책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나온 책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잘 다듬어진 책이 최근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요거를 제가 좀 이제 새롭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요거랑 좀 연관 지어서 이 책하고 연관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 볼까 하는데요. 구글에 나오니까요. 제너럴 토폴로지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그 책을 만약에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로 봐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약간씩 이제 정의의 그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이 이제 지금 동영상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어, 세 가지 용어, 쿼션트 토폴로지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쿼션트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드 컴포지션 스페이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세 개는 이제 같은 위상 공간을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정의가 약간씩 다르니까 이제 그거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쿼션트 스페이스는 제가 앞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onto 맵이고요. F가. 그 다음에 X는 위상 공간이고, 그 다음에 Y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단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상 공간 X에서 어떠한 집합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조건이 onto 맵, 즉 전사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onto.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 y에다가 어떤 식으로 토폴로지를 주는 거냐 하면 여기에 어떤 이제 집합이 있을 때 얘의 역상, 즉 이제 f 인버스 오브 u죠. 자, 이 역상이 요 x가 위상 공간이니까 이 위상 공간에서는 지금 오픈셋이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 u의 역상인 f 인버스 오브 u가 바로 x에서 오픈이면 즉 x에서의 토폴로지인 쿼션트 토폴로지에 속하며 그때 요 u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는데 결국 얘는 y에서 정의되는 거죠. y에다가 토폴로지를 주는데, 즉 오픈셋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역상이 x에서 오픈셋인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한 토폴로지에 그래서 이제 y에서 정의된 이 토폴로지를 우리가 쿼션트 토폴로지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뭘 증명할 거냐 하면은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여기 F가 있고, 그, 어, 그리고 얘가 X에서 Y로, 이렇게. 예. 일단 지금 요거를, 지금 여기,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X가 있고, 그리고 Y는 쿼션트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이 F는 이제 쿼션트 맵이 되겠죠. 지금 이제 이쪽에서 정의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하면 걔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쓴 거 얘는 이제 identification relation, 즉 동치 관계.
자, 그 동치 관계에 의해서 이제 X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요 X에서 바로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죠. 요로 정의되는 이제 프로젝션을 나중에 정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얘와 얘. 자, Y는 쿼션트 스페이스예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고요. 예, 그랬을 때, 자, 요 둘 사이에 우리가 적당한 호미오몰피즘을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F 스타라고 뒤에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그때 결국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게 F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F 서브스타를 이제 정의를 할 텐데 결국에는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하고 요 쿼션트 스페이스하고 사이에 호미오모피즘이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호미오모피 결국에는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통상 쿼션트 스페이스 하면 바로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인 걸 의미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뒤에 이제 서피스를 클래시파이 하는 내용들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알제브레이크 토폴로지의 첫 단계에 해당한 내용이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쿼션트 스페이스 정의했고 뒤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 정의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둘이 결국에는 호미오모픽하다까지 증명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요 용어를 써가지고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이때 요 디컴포지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하고 자, 얘네들 책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특 컴포지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X라고 하는 일단은 이제 집합이지만 결국에는 아까 요 앞에 썼던 그 위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상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 여기 원소가 자, 이렇게 5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이제 눈에 좀 보기 위해서 그냥 예를 하나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요 X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우리가 그 디컴포지션, 저 X에 대한 디컴포지션은 뭐냐면 이제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론에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고요. 만약에 아니면 뭐냐면 P of X라고 일단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거는 X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X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몽땅 합집합을 하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티션에 있는 원소들끼리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는 즉 서로 간의 디스조인트 페어와이즈 디스조인트 하면서 전체 합집합은 X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예를 들면 X가 이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P of X로 우리가 이렇게 A, B, C, D 그다음에 이 하나로 이루어진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P of X에 있는 얘네들을 몽땅 합집합을 하면 X가 될 거고요. 그러나 서로 간에는 이제 디스조인트 하죠. 자 이러한 게 이제 파티션인데 바로 지금 얘가 X의 하나의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토폴로지를 주는 거죠. 특별한 토폴로지입니다. 일반적인 토폴로지가 아니라 특별한 토폴로지. 그래서 그거 이해할 때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할 이제 saturated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쿼션트 토폴로지하고 연관되는 이제 토폴로지를 줘가지고 이제 위상 공간을 만들면 걔가 드컴포지션 스페이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는 뭐냐면 또 이제 X라고 하는 위상 공간이 있을 때 그 위상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즉 점들끼리 아이덴티파이 해요. 즉 같은 점을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 위상 공간 X에 그 동치 관계라고 하는 거, 아이덴티피케이션 릴레이션을 하나 줘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원소들끼리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대로 하게 되면 이제 리플렉시브하고 그다음에 시메트릭하고 트랜지티브한 그러한 세 가지 관계를 만족하는 그 관계가 equivalence relation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요 X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그냥 한 점으로 보겠다. 원래는 서로 다른데 X에서는 서로 다른데 지금 새롭게 정의하는 집합에서는 그걸 같게 보겠다. 그러면 그 같은 것끼리 모아가지고 묶은 게 이 equivalence 클래스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요 X가 이렇게 있으면 요 X 안에서 A와 B를 한 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A에 대한 equivalence 클래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B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얘는 의미하는 거는 A와 B. 이렇게. 즉, A와 B를 한 점으로 보고 같은 점이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하고 D를 또 같은 걸로 보게 되면 그때 C에 대한 equivalence 클래스랑 D에 대한 equivalence 클래스는 같은 거고 그럼 얘는 뭐냐면 C와 D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는 그냥 별도 얘는 요 X 안에 있는 다른 원소와 특별히 같다라고 하는 관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혼자 자기 자신하고만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조금 위에 요 디컴포지션, 이제 파티션이에요. 요 파티션과 요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이루어진 것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보이죠? 자, 결국엔 뭐냐 하면은요. 여기 디컴포지션이 있으면 디컴포지션 안에 있는 요 A, B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와 같다는 얘기죠. 즉 A의 equivalence 클래스랑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C, D, 자, 요 집합은 X의 부분 집합인데 요 C와 D를 그냥 한 점으로 보게 되면 얘는 그냥 요 C에 대한 equivalence 클래스하고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요 파티션 또는 이 디컴포지션은 결국에는 우리가 요 디컴포지션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같은 걸로만 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항상 X에다가 동치 관계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으로 만약에 이렇게 동치 관계를 주게 되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X에다가 하나의 파티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composition space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identification space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즉, the composition인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요 원소들, 즉, 요 집합 안에 있는 요 원소들을 그냥 같은 점으로 봐버리면 그거로부터 동치 관계가 형성하면서 그 동치 관계로부터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풀어놓으면 걔가 X의 하나의 파티션 또는 디컴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는 요 디컴포지션이라는 얘기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로 바로 정의할 텐데요. 예,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동일한 개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예. 자, 여기 평면에, 자, 유클리드 평면에 이제 직사각형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은 너무 흐리다.
자, 요 직사각형은 그 평면의 서브 스페이스로 보면 되겠죠. 예, 평면의 서브 스페이스. 그래서 어, 그, 일단은 그냥 이제 이 직사각형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직사각형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요거는 앞 동영상에서도 요 예가 있었는데요. 요 직선에 있는 점과 요 직선에 있는 점들을 그대로 갖다 붙여요. 이렇게. 즉, 얘와 요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요만큼 요 점을 한 점으로. 그러면 이제 이 점은 얘랑 같아지는 거고. 자,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얘와 얘, 같은 점으로.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예, 그대로 갖다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갖다 붙인다는 얘기는 예, 여기 있는 요 점과 그대로 요 점, 을 같은 점으로 아이덴티파이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붙이면 걔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린더 모양이 되겠죠. 그럼 위상적으로 보면 요 실린더는 스피어 S2 스피어에서 자, 여기 구멍 하나 뚫고요. 이제 홀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구멍 하나 뚫어. 그래서 결국 요 구멍은 얘,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구멍은 얘. 로 우리가 보면 요 둘은 이제 호미오몰픽하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요 직선과 이쪽에 있는 요 직선을 또 그대로 갖다 붙여요. 기호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요걸 얘를 만약에 A로 하면 여기도 A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요 두 직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붙이면 요 실린더에서 붙이면 자 얘와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그때는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토러스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로서 우리가 이제 떠한 이제 공면들을 다룰 거거든요. 예. 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뒤에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계속 쓸 텐데 그게 결국에는 어, 이제 쿼션트 스페이스라는 표현이나 그 컴포지션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와 이제 같은 의미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용어상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요 S2에서 요 홀 두 개를 뺀 거랑 이쪽에 있는 실린더에 있는 요 홀과 요 홀을 그대로 갖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예, 이렇게 부면이 있는데 이렇게 부면이 있는데 여기 얘가 가서 이제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 얘는 이거와 토러스하고 위상 동형입니다. 이때 요 S2, 이거예요. 요 S2하고 그러니까 요 구멍이 두 개 있는 요 S2와 요 실린더를 이렇게 붙이는 거. 결국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루프하고 요 루프하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태칭입니다. 또는 이제 글루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루잉 또는 어태칭. 자,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위상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두 개의 위상 공간의 어떤 부분들끼리 붙이는 거거든요. 어태칭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하고는 다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페이스는 뭐냐면 위상 공간 하나가 있을 때 이 위상 공간 하나 안에 있는 점들에서 점들과 점들을 붙이는 거예요. X 안에 있는 점들과 점들을 붙이는 거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는 두 개의 위상 공간에 있는 어떤 두 개의 부분 집합을 어태칭하는 거니까 이건 일단 의미는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는 어태칭도 일종의 쿼션트 스페이스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뒤에 이제 좀 천천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